네, 안녕하세요. 박준사입니다. 네, 2025년 8월 4일 월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에 4% 하락한 뒤 단기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양봉으로 마감한 날인데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되는지 하나씩 개장 전 체크사항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요일 야간 선물은 0.24% 하락 마감했었고요. 외국인은 밤 사이에 선물을 671억 매수했었죠. 그리고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아 보합 출발 후에 올라오며 1.21% 상승한 양봉 마감 보였습니다. 이거는 선물 기준이고요. 미국 고용 동향 지수 발표했고 오늘 미국장이 끝나면 장후에 팔란티어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8월 1일 블록딜 옵션 거래 대금은 콜옵션에서 57억으로 평균 이하, 풋옵션에서 193억으로 평균 이상의 거래가 잡혔습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은 본주 90만 주와 우선주 12만 5천 주를 신청해서 2시 50분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글로벌 소식입니다. 오펙 플러스는 9월부터 하루 약 55만 배럴의 추가 증산에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유가의 하방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추정되며 서부 텍사스유 기준 70달러까지 최근에 회복했다가 급격하게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8월 7일부터 부과할 예정인 상호 관세율에 대해 인하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검토할 때 잠재적 협상안, 국가들이 제시한 양보를 검토하며 이를 무역 적자를 줄이려 적용할 수 있는 관세와 비교하고서 고문들과 논의한 뒤 결정한다며 때로 해당 국가가 협상 조건을 더 적합하게 만들려고 추가 양보를 제시한다고 말하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으로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배당금을 일정 부분 지급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미국의 관세 수입은 272억 달러로 원화로 환산하면 약 37조 6천억 수준이고요. 이는 작년 동기간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올해 총 관세 수입이 약 1,500억 달러, 원화 환산 약 208조 원 규모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통화 중 경로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율을 39%까지 올리자 8월 4일에 연방 내각 특별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39%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롤렉스, 오메가, 까르띠에, 파텍 필립 등 스위스 고급 시계 브랜드 등의 미국 판매 가격 인상과 실적 부진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제기되었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장중 체크상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쭉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파생반 등 텔레그램에도 이런 내용들이 다 다뤄져 있었죠. 종합해보면은 작년 8월과 제가 이거는 주말에 올려드렸던 리뷰 영상에서 다 언급드렸던 내용이죠. 어제의 금요일의 하락은 작년 1년 전에 그 동시기의 하락과는 좀 사뭇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 수급적으로 당시에는 외국인들이 외가풋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입했었고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주식 선물 등의 수급이 굉장히 크게 터졌었거든요. 근데 개인들이 6, 7천억, 근데 슈퍼개미를 중심으로 6, 7천억 들어가 있고 외국인 선물도 매수 쪽으로 꽉 채워져 있고 이러한 조건들이 지금은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단기에 옵션 만기 한 번 한 번 거쳐가면서 미니콜 전쟁, 콜옵션, 월물콜 가지고 그 다음에 블록딜 콜옵션 가지고 또 이번에는 삼성전자 옵션 가지고 이렇게 단기에 컨트롤을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는 그 당시랑 비교하면은 하방 압력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방으로 갔을 때 유리한 쪽이 그렇게 외국인들 중심으로 그렇게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외국인들이 외가풋을 많이 사면 포지션 자체가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하락률, 같은 절대 수치가 같은 이제 절대 수치가 똑같이 하락했을 때 상당히 수익이 커지는 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제 8월 작년에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크게 급락시킬 요인이 컸죠.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그 자체도 굉장한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굳이 그런 행동을 잘 하지 않으려 드는 거고, 기본적인 하락만 일단 나오고 일단락된 상태입니다. 물론 이게 다 끝났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안정감까지는 없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에 의해서 조금 반발 매수가 투심이 좀 개선이 됐을 뿐이지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직 확정된 게 아니죠. 대주주 양도세 문제는 목요일까지 일단은 조금 더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따가도 다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작년 8월과 수급적으로 하락 압박 강도가 다르다는 점을 비교했었는데, 외국인은 이번 8월물로 외과 품매수 베팅이 거의 없거나 약해서 작년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하락했을 때 유리한 점이 그리 크지 않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다만 선물에 대해서는 누적 매도가 유지되고 있어서 8월물에서 단기 출렁임이 약하다면 9월물로 진행할 우려감이 계속 존재하는 상태가 되며, 향후 선물의 포지션이 변경되거나 선물에 대항하는 반대 포지션의 형성 여부를 계속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은 아침에 민주당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재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금요일에 악화된 투심은 개선되어 반등했지만 결국 위클리 옵션 만기일 개인 누적 양매수화에 따른 제한적 움직임이 만들어지며 상승폭이 크게 올라오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절대 진폭은 오늘 8.1포인트나 출현하며 장중에 예상 진폭이라고 말씀드린 6에서 8포인트 선을 살짝 넘어가는 수준의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상 금요일에 콜 매수 굉장히 많았습니다. 47억까지 올라왔고, 오늘 풋 매수가 위클리에서 30억 나왔죠. 그래서 금요일 콜 오늘 풋 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양매수 효과를 보였던 개인들의 누적 포지션에 의해 시장이 최대한 묶인 것으로 본다면, 그리고 이제 선물이 외국인들이 3, 4천 원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약간 반등해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인 거죠. 그런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일의 특징이 좀 들어간 것을 고려한다면 시장의 단기 하방 압력이 끝났다고 단정 짓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일시적으로 다시 424.5부근을 회복하긴 했으나 안착되려면 하루 이틀 더 상황을 봐야 하며, 또 일정상으로 목요일에 취합해가지고 이제 금요일이나 뭐 다음 주에 발표될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해서 또 시장은 우려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날 수 있겠죠. 오늘은 일단은 완화가 됐으니까 투심이 회복됐다면 뭐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불확실성 증가에 의해서 변동 요인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 오늘 매수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물량이 내일 또 빠져버린다면 단기에 빗각 내지 410 전후 자리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열어두면서 체크를 해야겠죠. 자, 요 부분이 되고, 요게 4월 10일부터 연결된 피보나치 764 자리가 됩니다. 충분히 겪고 갈 수 있는 수준이죠. 그 이상으로도 618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 관문, 큰 관문이 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깨진 건 다 뒤로 하고, 다만 투신권에서 오늘 종가에 선물을 크게 또 매수해가지고 도합 5천억대 매수로 끝난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세법 개정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투심이 변화할 수 있으니 실시간 속보 내용 파악과 그에 따른 파생시장의 자금 흐름을 판단해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실시간 방송과 텔레그램을 곁들이면서 이와 같이 함께 파악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주당은 개인 투자자의 반발에 대응하여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유지할지 아니면 다시 50억 원으로 되돌릴지 아니면 절충 아닌 30억 선으로 할지 등에 대해 목요일까지 의견 수렴을 하고 발표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자, 체크 기준 라인으로는 이제 전고 445부근 444.85였죠. 그 다음에 437.5, 여기 440이 있었는데 437.5로 그냥 중간에 이제 매물대가 갈려가지고 일단 그걸 뺐습니다. 그거는 라운드 피겨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445, 437.5, 424.5, 411.6에서 409, 401에서 400, 392, 좀 더 과격한다면 이제 383에서 385. 일단 요거 멀어가지고 당장은 생각할 게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매물 라인을 단계적으로 좀 체크해봤습니다. 자, 이런 단계적인 자리에 주목하되 장중 수급 변화에 신경 쓰면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생존 트레이딩 데이터점입니다. 자, 오늘은 밑에서부터 살짝 아침에 흔들리고 다시 자리 잡아가지고 투심이 회복되면서 꽤나 많이 올라왔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약한 상태죠. 전일 하락분이 너무 컸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직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에 자, 고점에서 오늘 저점 연결하면 피보나치 382도 안 갔어요. 사실 여기 444.85에서 연결해 놓고 보면요, 여기까지 놓고 418.65
체크해놓고 보면은 382가 지금 여기입니다. 48.8부근입니다.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본 반등 수준도 지금 못 미쳤는데 오늘 저점 대비 진폭이 8.1까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야 근데 그동안 진짜 많이 지난주 금요일에 진짜 많이 떨어졌구나가 이거 오늘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타점을 보면은 이제 9시 5분 자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요. 9시 5분에 여기 꺾일 때였나요? 아 여기 들어올 때다, 그죠? 여기 나갔다가 들어올 때 볼린저 바깥으로 나갔다 들어올 때, 그 다음에 여기 볼린저 또 막히는 자리부터 밖에서 또 안으로 들어올 때 여기가 20분, 9시 36분에 돌파봉 나올 때, 그다음 돌파봉 나올 때, 그 다음에 추세가 살짝 잡혔었죠. 출렁출렁임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9시 36, 10시 48분, 10시 48분이면 여기 꺾일 때, 여기서 제가 이제 뭐 단기 반등 힘이 좀 꺾인 것 같다. 이제는 하방으로 이제 뭐 상승 추세가 잡힌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에너지가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파생반에 언급드리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그 자리 부근이 이제 10시 48분 정도 됐기 때문에 이 자리 제가 단기 고점 언급했던 그런 자리입니다. 물론 이따가 수급이 그 뒤로도 개선이 돼가지고 좀 더 다시 딛고 올라오긴 했지만 당시에는 충분히 숏 포지션으로 충분히 커트 잡고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자리였고요. 그 다음에 11시 3분 터닝할 때죠. 그리고 11시 31분부터 뭐 그 다음부터는 그냥 볼벳 상하단 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제가 여기서 내려올 때 여기 주목하자고 말씀드렸거든요. 단계적으로 일단 먼저 여기, 그래서 여기서부터 일단 여기까지 가는 거 다 체크해드렸고 그 자리들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지지받죠. 이제 여기 요 자리를 넘어가서 2평 넘어가서 그 자리가 딱 지지받고 여기가 볼벤이고 다시 볼벤이고, 딱 이런 결국에는 제한적인 움직임인 거예요. 그래서 위로 제가 위클리 옵션 포지션을 얘기할 때 427.5 위클리 콜 개인들 거 지금 들어와 있는 거 안 살리고, 그 다음에 425 개인 위클리 풋 들어와 있는 거 잘 안 살리려고 한다. 여기죠. 요 밑으로 잘 안 가려고 한다. 했던 게 지금 요 시간대 계속 들어오다가 이제 후반부에 개인들의 425 위클리 풋을 금융투자가 일부 다 뺏어가면서, 그 다음에 외국 금융투자의 콜 매도가 이제 압박을 받고 있는 시기가 되니까 마지막에 좀 눌렀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에는 결제 425 위클리 풋이 웬만하면 결제가 안 되는 건데 사실 결제는 특이사항인 거죠. 그래서 결제 금융투자가 마지막에 425 위클리 풋을 공략하고 또 콜매도가 압박을 받으면서 삼성전자를 한 300원 누르면서 끝났죠. 그래서 금융투자의 역할이 종가에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제 전까지는 요 안에서 놀다가 결제 때 살짝 흔들어서 424.79로 마감을 해서 425 위클리 풋에서 0.03으로 들어간 425 위클리 풋이 0.1로 7배 결제가 되는, 종가 대비 7배 결제가 되는 오늘 결제 변동성이 좀 컸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파생반에 이제 오전 텔레그램 체크 내용으로 좀 복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침부터 12시 22분까지 올려드린 글을 보면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약간 시장의 일기 같은 개념으로 좀 풀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는 이제 정혜원 파생반이고요.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이제 텔레그램의 그 시간대마다 중요한 포인트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는 그런 반입니다. 그래서 이걸 켜놓고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면 그래도 조금은 확률을 더 높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같이 한번 체크하시면서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에 있는 상단 고정 메시지 보시고 상단방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규 구독하신 분들은 구독자 네이버 카페 따로 운영하고 있고 구독자 전용 또 텔레그램도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파생반 텔레그램이고요. 자, 요거 옆에는 이제 구독자 전용 구독자분들 모여 계신, 좀 있으면 1000명 됩니다. 여기로 이제 초대를 그냥 받으실 수 있으니까 문의 주셔가지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파생반의 내용이 한 20% 정도 이게 같이 들어간다고 공유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아침 8시 43분에는 이거 이제 K뷰티 이야기로 이제 화장품들이 좀 강세였죠. 아침에 삼성전자 주요 매물대 다시
69,000에서 7만 원 오니까 체크해서 69,000원 이제 지지 체크하고 있다라는 거 언급 드렸고요. 그다음에 9시에는 삼성전자가 69,000원을 일시적으로 위협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처음에는 좀 밀려서 시작했었죠. 순간적인 움직임이 막 1포인트대를 넘어서 2포인트 이상 나타나고 있는 것 체크하고 9시 4분에는 삼성전자가 69,000원을 일시적으로 깨지면서 좀 더 흔들렸지만 옵션 수급상 한쪽으로 쏠리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 이 부분이죠. 9시 4분이니까 여기 장 초반 그때가 딱 저점이네요. 딱 그렇죠. 흔들렸지만 옵션 수급상 계속 쏟아내지는 않을 거다라는 언급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시 볼벤 하단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왔고요. 바로 5분에 9시 5분에 69,000원을 다시 회복했고 삼성전자 출렁임의 시장 변동이 강하다. 그다음에 수급 확인하고 9시 8분에 외국인 선물 현재까지는 계속 쌓는 형태가 아니라 일단 과대 낙폭의 일부 받아주는 거래만 나왔을 뿐이다. 그다음 9시 11분에는 외국인 선물 337계약을 한 번에 이제 체결하는 것을 포함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69,500원을 회복했다라는 소식이고요. 다만 계속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의 대규모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는 형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9시 11분에 잡아드렸고요. 그게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어지지 않으니까 가다가 말아버리죠. 그래도 다시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도 뒤에 체크가 돼 있을 거고요. 9시 13분에는 삼성전자가 69,000원을 결국 깨지느냐 깨냐 지키고 7만대 들어가냐가 오늘 변동성의 핵심이 되고 나머지는 상승과 하락이 뒤섞여서 서로 시총이 상쇄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이제 선물 수급이 강해진 거예요. 자, 9시 17분에는 삼성전자가 코스피를 혼자 5포인트 이상 끌어올리며 돌파 분봉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물이 순간 한 번에 402계약을 위로 매수하는 모습이 잡힙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금방 깨져버리죠. 자, 9시 19분에는 아직 오늘 자체의 쏠림까지는 없습니다. 개인들 어느 쪽으로 쏠리지 않고 있다. 다만 현재 오늘 개인 위클리 풋이 많아도 금요일 콜이 워낙 많아서 아직까지는 종합 포지션상 개인은 상방 우위에 양매수로 추정된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자마자 시장이 한번 풀이 한풀 꺾였었죠. 콜을 그냥 못 살리고 그렇죠. 이렇게 한번 진행이 됐고 크게 땡기려고 해도 금요일 위클리 콜이 방해 중인 상태를 체크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위클리 포지션 한번 9시 27분에 한번 잡아 보니까 외국인들은 약간 하방이 우위였는데 사실 요거는 바뀌었어요. 요 넘어갑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외국인들은 콜 매수를 늘렸고요. 개인들은 현재까지는 이제 콜 옵션 전일 금요일에 들어갔던 콜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상방 우위의 양매수를 보이고 있지만 요게 양매수 균형을 만들고 다시 하방 우위의 양매수로 갔다가 다시 양매수 균형을 찾는 그래서 그 순간 이렇게 계속 순간순간 변화하는 뭐 그런 모습으로 결국에는 양매수 형태가 자리 잡고 양매수 형태가 나오면서 끝이 났던 거고요. 금융투자는 콜매도가 조금 많은 양매도 성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는 계속 상승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 누를 가능성이 사실 있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세심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소식들 민주당 쪽에서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단계적으로 들리면서 투심이 금요일에 악화됐던 게 이제 완화가 되는 그런 시간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동시에 뭐가 나왔어요? 여기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이 들리면서 이게 9시 35분 기사예요. 자, 이거 9시 36분 봉입니다. 그 소식이 들리면서 이제부터 개선이 되기 쉽겠죠. 너무나도 명확하게 오늘 이 소식 이후로 시장이 반등폭을 키운 겁니다. 그러면서 위클리는 절제된 양매수 포지션을 지켰기 때문에 수급 대비해가지고 외국인 수급이 여기서 되게 괜찮아지고 있었거든요. 선물이 외국인 선물 보시면 여기서 계속 올라오고 있었으면 천천히 올라와요. 대신에 하나하나 소화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죠. 9시 36분에는 현재까지 위클리 옵션 개인은 당일 양매수이고 기존 콜 매수 상태 그리고 그 이후 대주주 양도세 절충한 가능성 이야기가 들리면서 소폭 심리 개선 효과가 생기는 듯하다 해가지고 이때 포인트를 그렇게 잡아드렸던 거고요. 얘 이탈 이것 봉을 기준으로 잡고 콜을 따라가도 사실은 해볼만한 그런 시점이 되었던 거죠. 뭐 눌림을 공략하는 게 더 좋았겠지만 자, 그 다음에 9시 40분에는 금요일 시장을 하락시켰던 부분 중 하나가 절충될 가능성에 심리 개선이 일부 나오고 있지만 금요일 개인콜이 워낙 많아서 그걸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면 오후장까지는 시간을 끌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즉 제한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결국에는 완화돼서 시간을 끌기 시작했었죠.
삼성전자가 7만 원을 터치하면서 이제 조금 더 올라왔고 9시 49분에는 개인들의 위클리 옵션이 점점 양매수화가 진행되고 있다 포인트 잡았고요. 9시 51분에는 위클리 푸시 2만 계약 정도가 잡히면 이제 개인 매수가 그렇게 늘어나면은 개인 균형 양매수화 가능성이 생겼는데 9시 55분에 4분 뒤에 개인 위클리 풋옵션이 2만 계약 매수 진입하며 양매수 균형점을 찾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포지션 한번 체크했더니 외국인들은 뭐 그냥 흐지부지 포지션 이러다가 이제 상방으로 잡혔거든요. 그 다음에 개인들의 포지션이 조금 더 균형을 맞춰주고 있었죠. 그 다음에 금융투자는 역시나 상방을 크게 가는 것을 원치 않는 콜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콜매도 중심의 양매도. 자, 그리고 나서 10시 6분에 외국인 선물은 소폭 축소되었고 위클리 옵션은 개인 양매수 균형 수준이 만들어졌다 체크했고요. 10시 11분에는 오늘 현재까지의 진폭이 6.05로 400포인트 이상에서 보인 최근 평균 진폭 수준을 이제 도달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뭐 충분히 올라오기도 했습니다만 이것보다는 진폭이 더 확대될 수 있다. 제가 그래서 라이브 방송 때 제가 오늘 생각하는 진폭은 6에서 8포인트 수준이다. 원래는 6에서 10포인트 수준인데 위클리 때문에 제한적인 걸 고려해서 딱 반 잘라가지고 6에서 8포인트 정도는 오늘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여기에 붙여서 변동성이 그래도 높은 장세가 나타난 겁니다. 8포인트 정도 나왔죠. 그다음에 근데 프로그램 비차익 절대 금액은 크지 않지만 흐름이 개선되고 있다는 거 체크했고요. 이제 2차 저항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425.8을 체크하는 시간 10시 22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정확히 425.8 한번 찍고 잠깐 주춤거리는 시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만 이내 돌파해서 그 부분이 이후에 425.8이면은 여기네요. 여기. 그 이후에 딱 여기서 한번 슬쩍 꺾이긴 했거든요. 조금 더 간 다음에 여기 이탈되면서 거기가 이제 저항 역할을 좀 하는 그런 시간도 보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계속 개선세가 나오면서 좀 더 올라왔었죠. 자, 그리고 이제 피보나치 체크한 거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주식 양도세 논란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얘기한 내용이 또 드러나면서 근데 이거는 미리 또 언급이 됐던 거니까 이러면서 이제 시장은 이제 그만 올라오고 얘가 수급 개선을 좀 만들긴 했죠.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조금 더 진행이 됐던 거죠. 그 다음에 10시 39분 오늘 시장의 관심사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고 이에 따라 수급 개선세가 일어났습니다. 정리하고 10시 41분에는 개인 위클리 콜 427.5부터 물량이 살아있고 위로 425와 422.5 위클리 콜은 다 청산하고 오히려 매도로 넘어갔다라는 거 체크. 진폭이 거의 8포인트까지 올라왔다 하면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기대감에 투신 개선 효과로 반등했고 427.5 위클리 개인 콜 물량이 방해하는 단계까지 올라왔다. 이제는 10시 43분까지 올라온 것을 끝자락이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저는 단기적으로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수급에서 이 정도 상황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상단까지 온 것 같다. 이제부터는 당일 진폭과 위클리 옵션 개인 기존 콜을 고려한다면 무리하지 않아야 할 자리에 도달한 거죠 라고 말씀드린 게 이 지점입니다. 여기 이제는 상승 정도 어느 정도 됐으니까 무리하지 말고 이제 꺾이는 것도 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딱 3분 뒤에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딱 3분 뒤에 10시 요 분이 48분이었으니까 제가 5분 뒤에 꺾였네요. 5분 뒤에 본격적으로 꺾이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10시 45분, 10시 45분 뒤에 3분 뒤 맞네요. 48분. 이제 그렇게 체크했고, 흐름 자체는 살아있으니까 많이 꺾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쵸? 예, 잠깐, 주춤거리고 어차피 외국인들 선물 수급 개선되고 있었으니까, 이제 고가에서 단기적으로만 이렇게 흔들리고 다시 또 추스려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죠. 흐름이 살아있으니까요. 파란색 음구름대, 이거는 이제 구름대 얘기고요. 그 다음 쭉 내려가지고, 여기, 아까 전에 그 자리가 이제 좀 조심해야 될 이제 단기 끝자락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체크. 이 시점 이후로 일부 조정이 만들어지면서 다시 개인들이 양매수화 됐다는 거 11시 1분에 체크했고요. 11시 3분에는 일단 볼벤 하단부터 챙기기 위로 금요일 위클리 개인 외가콜을 안 살려준다면 아래로는 오늘 개인 위클리 풋을 대거 살려주기도 어렵다. 좀 더 신선한 개인들의 위클리 풋옵션 한 2, 30억에 해당하는 물량을 더 살려주기 어려우니까 다시 추스려서 상승 쪽으로 약간 일부 회복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3중 바닥 찍고 볼벤 찍고 분위기가 수급이 좀 더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거죠.
그다음에 뭐 대북 확성기 철거가 시작됐다는 소식 들리면서 오늘은 뭐 JST나나 좋은 사람들 같은 이제 그 대북주들이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좋은 사람들은 오후에 2,000원도 넘어가더라고요. 그다음 다시 한번 위클리 옵션 포지션 11시 15분에 잡아봤더니 외국인들은 상방 전환이 되었고 개인들은 균형 양매수 됐고 금융투자는 이제 콜매도 중심에 똑같이 비슷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11시 34분 볼벤 하단이 좀 올라온 자리에서 체크했고요. 위클리 개인 풋 425가 많아져서 시간을 끌고 녹이려 하는 시장이다. 계속 425 풋을 계속 녹이는 거죠. 여기가 지금 425 풋 차트를 좀 보면은, 자 위클리 풋 차트 좀 보면은 이렇게 계속 녹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0.01까지 죽었다가 결제 조금 시킨 겁니다. 결제는 변수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까지 녹이는 게 중요한 거죠. 개인들이 여기서부터 들어가 있던 걸 하루 종일 지금 엄청나게 녹인 겁니다. 지금 이거를. 이게 지금 425 풋이 얼마나 컸었어요. 9시에 지금 6.40까지 갔던 거를 지금 0까지 만든 거예요. 굉장히 풋옵션 이게 그만큼 시장이 반등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개인들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걸 녹여버린 겁니다. 개인들이 그리고 427.5 콜 427.5 콜 들어가 있다 말씀드렸죠. 427.5 콜 차트는 어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저기 개인들 좀 위에다 들어가 있는데 0.57부터 그냥 0까지 녹아버린 겁니다. 그냥 개인들 들어가 있는 거 이거는 사실 금요일에 많이 들어가 있었던 거니까 금요일에 어떻게 됐어요? 금요일에 여기서부터 계속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엄청 떨어진 거죠. 2.0 여기 갔던 거 지금 0으로 녹인 거니까. 그 다음에 개인 위클리 콜이 여전히 427.5부터 위로 매수 물량이 남아있다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거고요. 11시 43분에는 개인 위클리 옵션 양매수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수급 숫자 변화가 둔해져 있는 시간 보내고 있다. 오전장 정리하자면 대주주 양도세 기준 재검토 가능성에 투심은 개선되어 반등했지만 결국 위클리 옵션 만기일 개인 누적 양매수화에 따른 제한적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중이다. 개인 전일 콜 당일 풋 들어온다. 이런 걸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볼벤 하단에서 볼벤 상단 체크하자. 그래서 체크하는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12시 18분 개인 양매수 균형 이후 제한적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고 프리가 다 빠진 오후 2시 이후 변동성에는 주의해야겠다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점심시간으로 넘어갔습니다. 2시 이후에 오늘 결제 변동성이 좀 있었던 날이고요. 위클리 포지션 체크 다시 한번 하면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오후장 거는 이제 생략하고요. 오전장만 이제 오픈을 해드렸고 내가 이 텔레그램에 나오는 시장의 흐름입니다. 이거는 팩트에 기반한 저의 1차 가공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가공 관점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급의 숫자 변화에 그리고 해석 방식에 따른 그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시간별로 하루 종일 이렇게 언급을 드립니다. 자, 내가 이것과 함께 매매를 하면은 어느 정도 조금 더 편하게 매매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영상에 댓글 상단 고정 메시지 보시고 문의 주셔서 합류하시면 됩니다. 하루 커피 한 잔 값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즘 관심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문의하시는지 가끔 댓글 달아주시는데 유튜브 댓글 달지 거기다 댓글로 문의하지 마시고 따로 상단방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자, 저항이 돌파되면 일단 지지 역할하는 것, 지지가 이탈되면 일단 저항 역할하는 것이 기본이고 전일 혹은 최근 가장 중요했던 자리는 오늘도 영향을 미치기 쉽다. 특히 돈을 썼던 자리 보셔야 되고 중첩 자리와 빗각 추세와 피보나치 체크, 구름대, 볼벤 상하단 등은 필수 보충사항이 됩니다. 자, 위클리 옵션 만기일 결제 진행 과정 수급 현황은 2시 7분 체크했고요. 그 다음에 2시 51분 체크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427.5 위클리 콜 죽이고 개인들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금요일에 425 위클리 풋 오늘 들어온 개인 풋 죽이고 최대한 낮추고 422.5 위클리 풋을 완전히 죽이는 장세인데 실제로 425 거의 다 죽었고 결제만 0.21로 됐던 거고요. 427.5 죽었고요. 422.5도 죽었죠. 그래서 2시 51분 이제 막판에 체크했고 424.79로 종료가 됐고 마지막에 한 1.2포인트 정도 이렇게 떨어진 건 1.15 떨어졌네요. 1.25 떨어졌네요. 이렇게 떨어졌었고 그래서 요거 427.5 위클리 풋과 425 요게 지금 올라갔고 425 위클리 풋은 마지막에 금투가 개인 물량을 좀 뺏었는데 그게 0.03으로 진입해서 0.21로 7배 결제됐고 최저점 대비 21배가 나왔던 겁니다. 0.01 최저 대비 21배가 이제 나왔던 그런 날이 되었고요. 427.5 위클리 콜과 425 위클리 풋을 모두 0을 만드는 장인데 실제로 0을 만들다가 425 위클리 풋만 결제해서 금융투자가 좀 눌러가지고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겁니다. 결제 시 금융투자의 콜매도가 또 방어하면서 좀 떨어졌던 것도 있겠죠.
위클리 옵션 만기 막판 싸움은 외국인들이 상방이었고 금융투자가 콜매도로서 방어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개인은 이미 양매수로 대패한 상태에서 마지막에 금융투자가 조금 손실을 축소하면서 오늘 아침부터 콜을 받던 외국인들의 위클리 옵션 만기일 대승으로 마무리가 되는가 했더니 결제 시에 약 15억의 외국인 가치가 떨어지면서 외국인은 45억 정도 수익을 보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이번 주 한 주를 정산해 보니까 증권사 평균 추산 기실현 포함해서 30억 수익 본 것으로 되어서 종가의 약 15억 정도가 뚝 떨어졌구나. 마지막에 뚝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개인과 금융투자 특히 금융투자가 손실을 더 축소해가지고 개인은 22억 손실 금융투자는 손실 축소 12억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23억 정도 손실을 보고 있었다가 종가에 한 11억 정도 만회되고 개인도 한 4억 정도 만회되고 이런 모습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47만 주 매도했고요. 외국인은 현재까지 단기적으로 삼성전자를 대량으로 매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요. 7만 콜옵션에 대한 미결은 2만 4천 계약대로 역시 유지되고 있고요. 매도자들의 손익분기는 주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만 700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요 매물대는 다시 한번 69,000원에서 7만원 사이를 건드려서 오늘 대체거래소 기준 종가 69,900원으로 끝났고요. 내일 7만원을 올라설 수 있는지 확실하게 그거를 체크해야 되겠고 69,000원을 또 최종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지도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선물에서 3,759억 매수했고요. 외국인은 9월물에서 단독 매도 약 1조 8천억 정도를 보이고 있고 롤오버 포함 장기 선물 매도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2,836억 매수를 보였고요. 최근 1년간 매도 누적이 요거 업데이트를 안 했네요. 요거 매도 누적이 대략 23조 1,81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투신 선물이 오늘 종가에 대량 매수가 나오면서 5,419억으로 19억 매수를 했고요. 최근 1조 원 넘게 이틀 동안 매도했다가 반 정도 되돌리며 마감했습니다. 환율은 8월물 달러 선물 기준 1382.3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9384억이나 대량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고용부진으로 인해 미국 경기의 둔화 가능성을 보며 달러 매도 심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올라왔던 것에 대한 약간 환매도 급에 해당하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장기 추세 상승 추세 빗각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국채 선물 10년물에서 2조 4,143억의 대량 매수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국채 선물 10년물을 무려 2조 4,143억 매수했는데 이는 미국 고용 보고서 고용 둔화로 인해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지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도 같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선제적 베팅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8월 1일부터 한국 예탁결제원이 내년 4월 세계 국채지수 윅비 편입을 앞두고 국제 예탁결제기구인 유로클리어에 부과하는 국채통합계좌 수수료를 인하하면서 외국계 자금이 유입될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7.04% 하락한 24.05로 마감했고요. 6월 저항대에 막혀가지고 조정을 보이면서 시장 압박이 완화가 된 그런 모습이고요. 보시면 여기 전일 금요일 마이너스 4% 보여줄 때 15에서 30% 급등했다가 여기 단기 저항대에 지금 직면해 있는 상태죠. 이 조정을 거쳐가지고 다시 이렇게 추스려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볼벤 상단 부분까지 향해 순간적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볼벤 상단 체크를 하러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 번 더 급락장 보여주고 밑에서 속가가지고 다시 돌리는 장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가 어떻게 되는지 시장은 기대를 먼저 하고 있고 이제 날짜가 다 되면은 또다시 불확실성이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사이에 어떤 내용 전개가 되는지 그리고 또 중간에 8월 7일에 또 관세 부과가 되죠. 그것도 이제 또 내용이 바뀌는지 내용을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저항대 막혀서 조정을 보이면서 시장 압박이 완화된 것 하단 지지라인에 근접하고 있고 절대 수치 20포인트 위에서는 언제든지 고변동성 장세 고진폭 고변동성이 폭발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오늘 리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